안녕하세요. 11월 24일 시장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만에 좀 제대로 찍죠. 아이고, 이렇게 어, 좀 빨리 제 이 컴퓨터를 안정적인 포지션에 갖다 놓으면 좀 제가 정확한 시간에 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바람이 차서 목소리가 좀 맛이 갔죠. 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일단 나스닥 선물을 좀 먼저 켰어요. 그래서 흐름을 보고 있는데 어,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예상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점 뭐 이런 라인들 다 그어놨고, 그러니까 수평 저항, 그 다음에 추세 저항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지선이 되는데 이 지지선은 지금 이렇게 좀 깨고 내려갔죠. 네, 두 번째 지지선까지 깨고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반등했다 내려가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 저는 단기 조정에 확률 80%를 배팅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위치라면 저는 하방에다가 배팅을 할 것 같아요. 단기로라도. 네. 그러니까 뭐 자금이 뭐 100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10%는 하락에다 한번 배팅해 놓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냥 상방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어,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것도 조금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스닥 인버스는 이제 18% 가량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지지선들을 좀 테스트하면서 이 아래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여기 요 사이쯤 어딘가에 그쵸? 네. 제가 생각할 땐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요 부분에 지금 평단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정도까지만 빠져줘도 그다음 퍼센테이지 잠깐 볼게요. 퍼센트가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5, 1.3%는 뭐 하룻밤에도 빠질 수 있는 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1.3, 그 다음에 뭐 0.5 이 정도만 빠져도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0.5 정도만 빠져도 어때요? 네, 한 여기까지는 내려가는 거니까 제가 이제 아무리 많이, 그러니까 덜 빠진다 해도 한 이 라인 정도?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산술적인 계산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일단은 좀 우리가 인버스 해지 들어간 게 또 성공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스닥 인버스가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나오면은 아마 제가 첫 번째 이 조정 영역과 두 번째 조정 영역 있죠. 여기에서 상방을 보고 분할로 나스닥 두 배짜리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뭐 남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여기다 대놓고 좀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강빠들은 이 방송을 어, 구독해줄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분과 어, 그 분에게 일방적으로 비난을 당했기 때문에요. 비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런 비난을 받을 행동을 한 적도 없었고, 네. 그래서 결코 좋은 감정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그 분석법이나 실력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관점이 틀렸던 날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의 위치, 그 다음에 그분이 만들어 온 어떤 사업체 발전 뭐 이런 것들은 인정하고 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따르시는 분들은
여기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 굳이 오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용을 보실 필요도 없고, 네, 그쪽 가셔서 열심히 배우시고 투자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좀 정중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굳이 오셔가지고, 그 뭐 싫어요, 뭐 이런 거 누르고 그러지 마세요. 네. 별로 여러분들에게 제 걸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네. 그, 그러니까 그쪽을 굉장히 그쪽 분에게 가서 많이 배우세요. 네. 저한테 배울 거 없을 거라서 네, 거기서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 한 가지 저는 분석을 한 가지 툴로 하지 않고요. 한 가지 툴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정보와,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 매크로, 그다음에 많은 분석 도구들을 다 활용해서 연구하고요. 또 종합적인 어떤 위치 관계, 네, 서로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 어느 하나 그냥 하나 차트의 모습, 그다음에 보조 지표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를 막 자기 것이냐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이상한 짓도 안 해요. 그거 다 널리 퍼져 있고요. 하다못해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에는 무료 지표로도 우리 HTS에서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마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또 스크립트를 연구해서 바꿔가지고 저한테 최적화된 거를 또 최적화된 수치나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변형해서 써요. 변형해서 쓰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높은 거고요. 그런 것들은 함부로 보여주거나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거는 돈 싸주고 와야지 가르쳐 주는 거지. 누가 그런 걸 막 그냥 가르쳐 줍니까? 근데 널리 퍼져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걸 자기 것인 양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막 혹해가지고 대단하다고 뭐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거기 가서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호구들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요, 정말 머리가 안 좋고 안 되는 학생도 다 설득하고 마음가짐과 자세를 바꿔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뤄낸 사례가 열에 다섯, 여섯, 네, 보통 여섯 명 정도는 거의 제 손을 거치면 굉장히 좋은 학생들로 그러니까 실력이 발전되고 정말 높은 곳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단계까지 발전시켜가지고 어, 키워냈던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에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저는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철학대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찾아가시면 돼요. 저를 무슨 보조제 정도로 생각하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뭔가를 얻어가시겠다? 그럼 그래봤자 제가 좋은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 안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다시 우리 회원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진짜 저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1302.70 라인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침에 네, 글을 분명히 썼었죠. 지금 여기 어, 네, 아침에 1300 02.70 라인 돌파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제가 뭘 그린 거냐면 하락 N자 파동을 그려놓은 거예요. 지난 코스피 레버리지 단타 들어왔을 때도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쳤었죠. 그래서 자, 그때 이런 패턴이 맞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이렇게 9월 제가 16일 경에 이렇게 내려갈 걸 예상해서 이렇게 분할로 레버리지를 잡았었는데 얘가 올라가다가 밑으로 미끄러지는 이런 현상을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순간 좀 물려있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실적으로 이 N자 파동의 이런 하락에서 우리가 상방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바로 지금 선을 긋는 요 세 가지 포인트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런 이제 전략하에 들어갔었는데 지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대로만 가진 않죠. 네. 자, 그런데 저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이실 거예요. 지금 반등 최상단이 1307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표시를 이거 꽤 오래전에 제가 잡아둔 겁니다. 근데 오늘 거기 찍고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죠. 실제로 하이키나시 캔들 얘도 역시 하락 추세가 지금 1시간 봉, 30분 봉, 그 다음에 1시간 봉도 볼게요. 1시간 봉은 이제 십자 도지가 나오고 있죠. 곧 추세 전환을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달러 선물,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 야간 달러 선물은 천천히 하락에, 즉 매도에 배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 밤에도 밤이건 낮이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조금은 눌리겠구나, 하방 배팅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 아이가 위로 오버슈팅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오버슈팅의 근거는 뭘로 보느냐? 미 10년물 국채가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의 고점은 어디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이 고점 지금 제가 여기서 다 분석을 해드릴 건 아니고요. 저희 회원들에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게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투자에 분할 매집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제가 분석을 워낙 세밀하게 하고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간혹가다 그 타점이 거의 90%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성과를 또 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원의 고점을 무조건 여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밑으로 이와 같이 내려갔다가 위쪽 이 추세를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4시간 봉을 봤을 때 아직 상승의 에너지가 남아있다. 추세가 아직 변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눌림자리는 맞는데 이 지지선의 지지를 받고 추세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해서 이 위까지 즉 1314원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또 우리 돈 결이 형님분들에게는 제가 1320원대 정도를 가면 1320원 정도를 가면 여기서는 달러 선물 인버스를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약 3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추세가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요. 네, 네시안봉이 상승 파동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게 되면 왜 제가 그렇게 보냐면 한번 하락했죠. 리테스트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갔죠. 그럼 이게 이제 세 번째 돌파 시도예요. 이 선에 대해서 세 번째 돌파 시도니까 이 세 번째 돌파 시도를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위쪽을 이 부분 1335 부분까지는 열어두고 우리는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 위로 더 갈 수도 있는데요. 더 간다면 분명히 미 국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자, 근데 저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 1, 4분기가 끝날 때까지 2년물 국채 2년물 국채와 미 10년물 국채 사이에 요 간극이 점점 좁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2분기가 끝나고 난 7월 달일 것이냐 아니면은 1분기가 끝나는 4월 달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세상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애들도 다들 뭐 지금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네,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가설을 세워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떤 패턴이었는지를 공부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 이 국채의 간극이 좁아지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년물보다 높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인버스에 배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 이 SOX가 아직 위쪽에서 버티고 있지만 지금 꺾이는 게 보이시죠? 고점 신호가 나왔어요. 네,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자, 4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하락 신호 나오고 있죠. 네,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봐야 됩니다. 보통 이 상승의 절반을 기준으로 그 밑까지 갈 것이냐, 위에서 끝날 것이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즉 0.618이냐, 0.382에서 끝날 것이냐 이게 판가름이 0.5에서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OX, S죠. 네. 이 반도체 하락에 배팅하신 우리 미국 현지에 계신 회원분께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를 잘 노리셔가지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현금화를 시켜주시고요. 뭐 나머지는 좀 홀딩하고 가지고 계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손절은 제가 해야 될 때를 거의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선 있죠. 이런 라인을 만약에 그러니까 위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데서 10% 20%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굳이 이걸 깨고 내려간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70%의 현금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 손절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서 80% 가량을 채웠다. 위쪽에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서 몰빵한 경우 있죠. 네, 이렇게 추세 하단에 딱 닿고 나서 얼마나 교묘한지 보세요. 추세 하단이죠. 십자 도지가 두 번 연달아서 나왔죠. 세 번째도 또 십자 도지 형태죠. 그러면서 음봉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십자 도지를 보면 4시간, 4시간, 총 8시간이거든요.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봉이 떨어졌다. 깊게 떨어졌다 말아 올리니까 이거 계속 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또 여기 전저 가기 전이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줘요. 뽑아주면서 추세 살리네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여기에 다 물리게 그 다음에 바로 때려버립니다. 쫙.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보조지표 사용법을 말씀드렸죠. 시그널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때 무작정 진입하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물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나타난 다음에 천천히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시각들을 저하고 공부하다 보면 많이 키워지시니까요. 네, 회비 이상을 꼭 버실 거라고. 그 이상을 또 버셔야지 다 성공하시고 또 저희 회사에도 또 한번 투자 더 해주실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역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때랑 이제 비교해 볼 상황은 되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아까 십자 여기 나왔을 때 하락이 점점 멈춰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딱 십자가 나와가지고 이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4시간에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여기죠. 여기 장대 양봉 나왔죠. 그리고 여기 가면 이렇게 하이킨 애쉬 캔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십자도제가 딱 나와요. 그래서 상승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스토를 딱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5, 6파동이 어때요? 내려가죠? 얘는 벌써 바닥권에 있고. 바닥권에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뭘 보냐면 매수를 하라고 그래요. 매수. 근데 이게 늘어지니까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늘어지고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 있죠. 힌트가. 여기 있잖아요. 힌트가. 보이시죠? 그래서 더 아래 내려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반도체가 하락하겠다. 즉 이 반도체의 인버스는 상승하겠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내가 물린 상태잖아요. 물린 상태면 반등했을 때 비중을 조절하시는 거지 수익을 내려고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수익을 내려고 달려들었다가 만약에 이 아이가 여기까지 갔다가 그냥 마저 더 꺾여버리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왜 그랬죠? 왜 그렇다고 했죠? 얘가 바닥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이 지표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캔들은 더 많이 생각지도 못한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N은 기회 올 거라고 오늘 아침에 네, 말씀드렸고, 추가를 할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전략대로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바빠도 이렇게 선물 이제 매도를 숏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어, 때려놔야죠. 왜냐하면 제가 잠깐 단기 조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하고서 제가 롱 보고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스닥은 약간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제 숏을 쳤는데 왜 여러분들한테 인버스라고 얘기 안 했느냐? 인버스를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시점에 달러원이 언제 다시 내려 꽂힐지 모르고, 그 다음에 국채가 또 언제 내려 꽂을지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이 아이가 비율단을 무조건 찍을 수는 있어요. 찍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더 또 내려왔다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전절을 이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올라갈지, 그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인버스를 하라는 말을 안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 하려고 그러느냐? 아, 우리는 보다가 뭐 하려고 그러죠? 반도체 FN 탑 10을, 이거 반도체 FN 탑 10에 크게 비중을 실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거기엔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한미반도체도 있고, HPSP도 있고, 네. 다들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아, 이게 AI 쪽하고도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AI 쪽 관련된 종목들도 ETF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도 지금 좀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보고 있고, 에너지 화학주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화학주는 이게 가만히 보시면 뭐하고 비슷해요? 코스닥 지수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게임주는 그런데 조금 더 모습이 더 좋죠. 밑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아직도 못 올라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 펄어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넷마블 막 이런 것들은 좀 헤매고 있죠. 그거는 뭔가 회사에 호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왔죠. 거기는 뭐 이번에 무슨 캐릭터인가 뭐 하나가 되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네. 아이고, 제가 그거는 좀 미리 공부 안 해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가 눌림에 한번 이 게임 ETF는 한번 사 보셔도 괜찮아요. 특히나 얘가 이제 게임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ETF 안에 종목들이 고르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 가운데 만약 여기 안에 지금 펄어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게임 산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펄어비스에 차트를 쳐보는 거예요. ETF를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을 이렇게 딱 열어봐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분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분석을 막 해가지고 야, 이거 펄어비스가 이렇게 두들겨 맞았네. 이제 이 밑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네. 근데 이거 우리 센터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둥근 천정 바닥형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거는 한번 이지움에서는 도전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얘가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겠는데 치고 하면 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4시간 봉이니까 이 라인을 돌파하면 더 위쪽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여기에서 비중을 조금씩 실어보는 거죠. 전저점을 손절 기준으로 잡든지 아니면은 더 빠지면은
좀 더 추가한다 이런 느낌으로 10%, 20%, 그 다음에 저 밑에서는 30%.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으면 물린 계좌는 놔두고 서브 계좌에다가 다시 얘를 담아서 밑에서부터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한번 물린 거를 서브 계좌까지 동원해가지고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근데 말씀은 드리고요. 네, 약간 이제 저는 좀 제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캔코아도 역시 그냥 밑으로 빠졌지만 잘 버티고 있고요. 4시 한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얘가 치고 올라갈 거를 요 추세 하단인데 치고 올라갈 걸 기대하는 거고요. 빠지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만 기다렸다가 1990원 이하에서 비중을 추가하자 이렇게 얘기 드렸고 컨택 오늘 막판에 잘 저기 끌려 올라갔죠. 네. 믿고 투자하셔도 괜찮고요. 설령 빠지더라도 제가 손절 라인 이렇게 스탑 라인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디서 비중 추가하지 말라고 전략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드리면 당연히 그냥 겁먹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는 있죠. 네,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사마제약 좀 두들겨 맞았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그래도 주식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아 빠졌네 그러면 조금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몰빵을 하지는 설마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데일리 단타 이렇게 드리면 1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건데 그 우리 기준 30%, 30%, 30%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30%를 넣었는데 물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한다? 그냥 빠졌으면 더 추가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할 때까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분명히 보고 있다가 얘기를 해줄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화 시스템은 제가 전에도 우리 수익 내고 나올 때도 다 안 파셔도 된다. 이거는 장기로 그냥 보유하셔라.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근데 오늘 이제 고점 신호를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근데 고점 신호가 여기 이 중간에 나올 때랑 여기 위에서 나올 때는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약간 눌릴 수도 있겠구나. 눌려도 많이 안 눌리고 더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근거는 여기 일봉이 이제 상승 파동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눌려도 눌림 매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전에 제가 이런 거 뭐 삼각 수렴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자 가서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아마 흐름을 한번은 보여줄 겁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 종목은 보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재차 언제 또 추천을 드릴 거냐? 돌파할 때 추천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밑에서 안 잡고 돌파할 때냐? 밑에서 지금부터 모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종목이 많은데 굳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 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더 안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음, 중국 지수는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그 CSI 300 ETF는 어떤 모습이었죠? 벌써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ETF는 이렇게 빠졌었죠. 빠져갖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여기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딱 높이 맞춘 거니까요. 겁먹지 마세요. 근데 우리 이 밑에서 제가 밑에서 추가시켰나요? 아 이거 안 시켰던 것 같은데 네 확인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마, 그렇죠. 오늘 전기차만 했었죠. 네. 아, 그래서 일단은 요거 추세 계속 지키는지 확인하고 제가 추가시킬 것 같고요. 차이나 전기차가 요건가 보다. 네. 오늘 좀 제가 추가시켰죠. 4시 한봉, 4시 한봉상에서 패턴을 거의 만드는 것 같다가요 했는데, 저점을 위협했어요. 이 저점을 위협해가지고, 살짝,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5%, 마지막 종가에 5%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가 오전에 한번 사고 종가에 한번 사셨으면은 8,030원, 한 8,050원 정도, 8,050원 한 요 부분, 8,075. 그러니까 오늘 산 거는 이즈음에 아마 그렇죠. 이즈음에 평단이 만들어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 한번 샀던 게 지금 우리가 8,400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 요게 이제 조금 아래로 이렇게 요 장대 음봉의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끌려왔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러졌을 때 중심값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도달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자신의 평단이 8,370원 부근인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할 겁니다. 그 언제 하겠어요? 제 스타일상 지금 이 아이가 역해된 숄더 패턴일 거야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 건데 더 빠지면 더 기다릴 거고요. 살려서 올라가 주면은 이 고점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저항 라인 하나 그어놨죠. 8,235원을 돌파할 때, 네, 이걸 돌파할 때 아마 더 추가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는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죠, 이제.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삼각수를 만들고 있어 왔는데 아래로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약간 좀 속이 상했는데 네, 이 저점을 지키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저기까지도 못 지킨다 그러면은 전기차 수요 감소 때문에 더 때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은 조금 더 아래쪽 비율단을 제가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전략적으로 저렇게 가시는 거지 뭐 신처럼 다 맞추는 건 없다.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죠. 네. 신처럼 맞추면은 다 그럼 뭐 조단위의 부자가 돼 있어야죠. 그러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분석하고 열심히 내가 추적하는 그 흐름대로 잘 가고 있는지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네. 또 필요한 거는 생각나면 주말에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